지금부터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해법 EPC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세션을 주관하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나석권 대표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힘든 자리에 걸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더운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좋은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의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는 말씀 주실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께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더 올라도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세요. 2050 탄소 중립. 네. 지구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용훈 대표님은 항상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시니까 네, 조금 이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글로벌 전체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직접 감축 의무, 또 탄소세,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탄소세,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탄소 시장, 다양한 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조금 규제의 압박에 놓여 있다. 수비를 하느라 바쁘다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에 순응하는 비용이 들기만 할 뿐만 아니라요. 규제 수능에 대응하다가 다른 곳에 이 자원을 투입을 하지 못해서 또 다른 기회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규제에 대응하는 수비적인 전략이 아닌 선제적으로 환경시장을 만들어가는 공격적인 전술로서 EPC를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몇 박 며칠을 사실 워크숍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핫한 주제일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네. 그래서 저희가 1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 파트를 2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탄소 시장을 보완할 새로운 솔루션으로서 EPC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국에서 좀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어떠할까? 정부, 시민단체 등등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정부, 시장, 기업, 시민사회, 학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탄소 중립에서 이미 제도적인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 문제 발생 속도에 비해서 솔루션은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캠토피아의 ESG 전략실 이성경 상무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환경 문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못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환경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 결국 경제적인 편익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제적인 편익이라 함은 석탄이라든가 플라스틱 같이 오늘날 굉장히 많은 외부 효과로서 환경 비용을 유발한 그러한 품목들을 생산하거나 또는 소비하는 주체들이 사실은 어떤 효용을 느꼈거든요. 계속 효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솔루션들은요, 효용이 뭡니까? 효용이 아닌 또 다른 투자, 이 불확실성 속에서 내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비용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속 주체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들로 인해서 누군가 노력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실 자본을 투입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기업들이 어떤 솔루션을 빨리 내놔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것들을 소비자분들이 사실 사주지 않으세요. 그럼 계속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경제적인 효용이라는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도 경제적인 부분의 의사결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러한 배출 행위를 하는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높게 만들어야 됩니다. 코스트를 이것을 유발한 주체들한테 계산을 해서 최대한 기속을 시켜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굉장히 위험하면서 또 도전적인 일들을 통해 자신들의 자본을 쓰고 있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이런 구조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제도가 그렇게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해결이 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용과 프리미엄을 주는 역할을 금융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기후금융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재차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기후금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데 가도 기후금융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조차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기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 누적돼서 발생한 문제인데 역으로 이걸 해결하는 데는 그럼 얼마가 걸릴까요?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쌓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불확실성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성격의 돈을 넣는 것은 저희가 모험 자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모험이 되겠죠. 그럼 이 모험 자본을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에 맡길 것이냐? 그러면 혁신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험 자본을 위한 어떤 국가의 자금이라든가 다양한 자금들이 조성이 되어서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반드시 이 자본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도 함께 줘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의 기후금융이 그러한 합의하에 그러한 장기적인 시각하에 어떠한 지원을 받으면서 기후금융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가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안타깝게도 현재 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지금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의 바람직한 역할의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의 장기적인 관점이 부족하다. 또 미래 탄소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 가치에서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는 탄소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선제적으로 혁신적으로 유입되어야 탄소 중립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세션을 마련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EPC가 무엇인지 또 왜 제안하게 되었는지 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허승준 팀장에게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그 세션의 제목이 새로운 해법 EPC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하신 분들께 EPC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고 그 덕분에 그 이후로는 조금씩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NDC를 이행하더라도 탄소 중립과는 거리가 있고요. 우리가 2050년까지 감축해야 되는 탄소 배출량은 약 60기가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60기가톤에 달하는 이 양을 어떻게 줄이거나 흡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텀블러를 이용한다든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든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조림 사업 같은 것이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화되어 있는 기후 테크를 통해서도 탄소 감축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 실현되지 않은 탄소 테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후 테크를 시장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자본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약 1.2조 달러가 기후 테크에 투자되고 있는데 그중에 민간 자본의 비중은 53%입니다. 이것을 9조 달러까지 높여야 하고 민간 자본은 70%까지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실현된 기후 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후금융의 규모를 늘려야 하기 위해서 EPC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EPC는 미실현된 기후 테크를 시장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사전 금융을 활용하자는 탄소 크레딧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술을 시장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 자본을 통해서 R&D와 연구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10년 후에 약 10만 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가정됐을 때 솔루션 오너가 5만 톤의 EPC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자가 5만 EPC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이 5만 EPC를 소유함으로써 거기에 해당하는 자본을 솔루션 오너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후가 됐을 때 EPC의 가격이 2배 오른다면 솔루션 오너와 인베스트 모두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인베스터 간의 EPC를 거래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자발적 탄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 탄소 감축에 성공을 했을 때 사후 크레딧으로 교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크레딧을 가지고 탄소 중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누가 발행할 것이냐인데요. 우리는 정부와 민간과 국제재단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이니셔티브를 형성했을 때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약을 하자면 기후 기술을 지닌 기업이 탄소 감축을 하는데 미래에도 이만큼 탄소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확실시 되면 그거를 제3자, 뭐 투자자가 됐든 정부가 됐든 또 다른 개인 투자자가 기관이 됐든 미리 그 탄소 크레딧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럼 그 탄소 크레딧 산 만큼 돈은 미리 기업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걸 나중에 탄소 크레딧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수 있다면 이렇게 시장에서 자금이 선순환되고 또 기후 기업들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허승준 팀장님이 마지막에 이니셔티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글로벌 트렌드를 조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사회에서 두 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는 규제, 그다음에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이제 시장 거래 제도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후 기술 육성에 대한 글로벌 움직임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박형건 부대표님께 또 마이크 넘겨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미국의 다이렉트 에어 캡처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형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한국에 와 있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사업을 개발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래서 사업자의 관점과 또 언젠가는 EPC를 통해 공급을 희망하는
공급자의 관점으로서 좀 내용을 몇 가지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소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 배출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반적으로 카본 크레딧이라고 하고 또 그 안에서도 좀 특수한 하나의 분류 체계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CDR 그래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뭐 탄소 제거권이라고 제가 그냥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EU와 또 영국 거기는 이제 원래 배출권 거래제가 우리나라처럼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이 CDR이랑 그런 비슷한 유형의 그런 카본 크레딧들을 이제 편입하려는 시도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아마 영국이 가장 먼저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이제 EU가 한 내년 정도 이쪽을 좀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EU나 영국 배출권 가격이 이미 많이 높은 상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뭐 톤당 10,000원 뭐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EU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100유로 이상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거기도 연방 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자서전을 보시면은 자기가 되게 뼈아프게 실패했던 정책 사례 중에 하나로 그걸 언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거를 좀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민간의 굉장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유지가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 영어로 하면 이제 줄여서 여기 VCM이라고 보통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업들이 본인들의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스콥 3 에미션 있잖아요. 그래서 총 본인들의 이제 그 생태계 자체를 다 탄소 중립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쪽 배출 그 카본 크레딧 그 중에서도 CDR 크레딧을 이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전체 CDR 크레딧 시장의 한 80%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 한 개의 기업이 그쪽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이제 프론티어라고 그 테크 기업들, 뭐 스트라이브라든가 메타, 구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그런 데들을 또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카본 크레딧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을 굉장히 혼자 하드캐리하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지만 좀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어쨌든 그룹의 가장 큰 구매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이제 선구매해 주는 거.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향후 발행될 그 탄소 크레딧을 기반으로 해서 미리 선구매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력 구매 PPA 계약 같은 이제 아주 장기 10년, 20년 단위의 이제 오프테이크. 그래서 나중에 사업화 갔을 때 결국 이것도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경제성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얘기들을 보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예시를 드렸는데 누군가 특출난 한 명, 한 기관으로는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니셔티브, 뭐 민관 협력, 그러니까 돈을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션을 마련하는 것도 제도화, 정책화, 이렇게 시장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려고 모인 자리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계속 이쪽을 주도적으로 EPC 개념을 선도하고 계시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거를 빠르게 속도감 있게 그리고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UNFCCC랑 같이 이제 뭐 GVCM에서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을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제주도도 또 자신들만의 자발적 탄소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최근 했었는데 뭐 그것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 상황에서 ETS와 그 VCM이 어떤 식으로 연동이 할지에 대해서 숙제가 남아 있을 것 같고 또 그들의 각각의 고유의 영역이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발적은 말 그대로 이제 자발적이기 때문에 ATS는 어떻게 보면 규제 성격의 제도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희망하는 거는 어쨌든 2050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는 거고 그걸 위한 정책적 수단 중에 이제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고 이게 다시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부가 뭐 아니면 어떻게 관이 주도로 해서 탑다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또 이렇게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보텀업으로 하는 것도 병행이 돼야지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글로벌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이 일종의 돌아가는 모양, 플랫폼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또 우리가 배워볼 부분이 될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효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정부의 정책, 또 민간의 기술, 투자 확장, 이런 기후 재정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야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글로벌 인더스트리 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더스트리 헙은 이 필란트로픽 오거니제이션이고요. 여러 필란트로피들이 모여서 산업 탈탄소를 위해서 좀 노력해보자. 그래서 산업 탈탄소에 초점을 맞추는 재단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재단입니다.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자,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해야 돼. 혁신적인 기후 기술을 개발해야 돼.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 어떻게 이 돈이 혁신적인 기후 기술 개발에 흘러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가 제일 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변화 업무를 담당했던 과거 2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으라고 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돌아다니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기후 기술 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다. 어떻게 이 흘러다니고 있는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 할 것이냐. 그 질문을 정말 지난 20년 동안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하니까 돈이 안 가겠죠. 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여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여기에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안 가겠죠. 그러니까 확신을 주는 게 첫 번째인데, 이 확신을 사실은 누가 줘야 되냐면 이 확신은 정부가 줘야 돼요. 제가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서 여기를 향해서 간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골이야.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골을 향해서 모두 다 노력해라 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이 중요하고 2030 NDC, 지금 개발하고 있는 2035 NDC가 중요한 거죠.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되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근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든 투자자든 빨리 이익을 보고 싶은데 이게 기후기술은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상용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언제 이게 정말 널리 퍼져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내가 5년을 기다려야 될지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는 2, 3년 내에 돈을 벌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모험 자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내 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긴 시간을 버텨줄 수 있는 착한 자애로운 인내 자본이 필요한데 이 인내 자본을 커머셜 뱅크 보고 대라 라고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인내 자본을 대는 건 정부이거나 아니면 필란트로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Public Private Philanthropic Partnership 4P에 대해서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정부와 민간 기업과 거기에 필란트로피들이 같이 합쳐져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블렌디드 파이낸싱, 뭔가 이 협력하는 이 체제를 만들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웨프 같은 데가 주도하고 있는 가야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더 많은 필란트로피들이 예를 들면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빌 게이츠의 브레이크스루 에너지라든지 블룸버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기술 개발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을 싣고 있고요. 더 많은 필란트로피들이 우리가 착한 자본, 인내심 있는 자본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시각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 블렌디드 파이낸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하는 얘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약간 글로벌 트렌드를 들어봤는데요. 글로벌 동향과 함께 이웃나라의 얘기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중국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에서도 오셨는데요. 저희가 알기로 텐센트는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과 새로운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플로어에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谢谢主持人。大家好，我来自腾讯，我们是做碳中和工作的。刚才台上这位嘉宾其实讲到的 Blended Finance，我们确实就在做相关的工作。我想说两个内容，一个呢是腾讯自身的碳中和，因为我们有一个2030年实现碳中和的目标，所以我们主要通过两个方式去做这个工作，一个是我们去用采购绿色电力的方式来降低我们整体的用电的碳排放，另外一个呢是我们用这个采购 carbon credit， 就是那个碳减排指标的方式去来实现碳中和。那碳指标的这个方式呢，我们特别是去做很多国际合作，是希望能够跟亚洲的合作伙伴一起去把我们亚洲最关注的一些产业的发展，用碳市场的资金来进行支持。可能这个也跟刚才这位嘉宾讲到的这个 blended finance 是一种比较一致的思维方式。 놀라셨죠? 통역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텐센트에서 탄소 중립 업무를 하고 있는 닌시 엘라입니다. 아까 그 발표해주신 분들 중에 이제 블렌디드 파이낸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도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인 자체적인 노력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저희가 2030년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녹색 전력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카본 크레딧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파트너들과 이런 카본 크레딧을 구매하는 연맹을 구축을 해서요. 그래서 이런 자본이 탄소 시장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然后还有另外补充一小些内容，就刚才这位嘉宾也提到了，就是要有这个 patient investment 嘛，就是 impact investment，所以这种耐心的投资我们也在做，特别是特别关注这个低碳领域的前沿技术发展，比如说像 CCUS， 比如说像 long duration energy storage， 就battery电池就这一类的技术，我们认为都是很好的前沿技术，但他们现在需要更多的资金。那我们有一个Carbon X Program， 也是来支持这样的创新技术的发展的，特别是帮助这些技术能够在更多的应用场景来进行复制。所以我们今年也很高兴收到了有我们来自韩国的团队来进行申请，现在也还是在这个评选的过程当中。后续也希望大家能够持续的关注。这种国际的技术前沿技术的创新探索，大家可以一起来努力去做这个领域的工作。 그리고 아까 그 인내 자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유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탄소 테크 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CCUS와 같은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카본엑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자본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더 많은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그 지금까지 이런 논의를 몇 가지 보면 글로벌 트렌드는 이렇다. 그다음에 뭐 NDC 달성 또 탄소 중립에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파트를 두 개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저희가 이게 한 앞에 지금 한 25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EPC를 맡았을 때도 개념이 막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요점 정리,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영상을 짧게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또 패널분들 네, 자리 바꾸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기술의 힘으로 아름답고 발전된 미래를 꿈꿨지만 오히려 기술 자체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시켰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름의 해결책에 합의했고 이를 통해 추세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되며 점점 더 낮은 탄소 배출량이 예상되죠. 물론 이 역시 우리가 약속한 시나리오들을 전부 이행했을 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빠짐없이 감축 공약을 이행한다면 배출량은 더욱더 감소할 겁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더 감축해야 할 탄소 배출량은 60기가톤, 이 중 개인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양은 2기가톤, 자연 흡수량은 그보다 약간 더 많은 7기가톤입니다. 25기가톤 정도는 현재 존재하는 기후기술로 감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26기가톤이 부족하고 이대로라면 우리에게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옛 기술들이 낳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후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문제는 어떤 기술이 기후위기의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를 확보하기 위한 기후금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9조 달러까지 금융이 성장해야 하지만 2020년 초 기준 기후금융 시장 규모는 1.27조 달러에 불과합니다. 저희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안하는 EPC는 바로 이 민간 기후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입니다. 탄소 중립이 달성된 미래를 위해 잠재력을 가진 솔루션을 미리 발굴을 하고 지원하는 EPC.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두 번째 파트는 또 이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저희가 지금 세 분을 모셨어요. 정부를 대표해서 모셨고 또 학계 또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모셨습니다. 앞에서는 조금 민간 그다음에 그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 또 펀딩을 주관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새 정부의 진짜 성장 이러면서 경제 성장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거기에 한국형 탄소 크레딧 시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 또 여기에 민간 협력은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는지 기재부의 진승우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탄소 전문가들이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신지 제가 좀 그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게 좀 궁금한데, 왜냐면 저도 2024년까지만 해도 정말 탄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2025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운데, 세상에 정말 탄소 중립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정말 지구를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이제 모두가 다 갖고 있는 공감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씩 숫자를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도전적이고 저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지를 요구한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간단한 수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8년에 이제 국가 탄소 감축 목표라는 거를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대비해서 2024년까지 이제 한 6년 정도가 지났죠. 저희가 9천만 톤 정도를 감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3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2억 톤을 더 감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2배가 넘는 규모를 더 감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억 톤이라는 게 어떤 숫자인지 아마 잘 이게 일반 분들은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2억 톤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흔히 발전에서 나오는 모든 탄소를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예 전기를 쓰지 않던지 아니면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석이나 LNG 이런 게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얼마나 이게 도전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마 좀 이렇게 좀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 탄소의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 불리고 수 있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석유화학, 이 친구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지금 저기 미국에 가 계시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한다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또 CBAM이라는 제도가 또 시행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은 정말 사면초가에 지금 상황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지난달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우리는 지구를 사랑해야 되니까 너네 탄소를 정말 줄여줘. 너네들은 뭐 영업이익 잘 모르겠는데 너네는 앞으로 2억 톤을 더 줄여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저희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봐도 과연 이게 우리가 정말 사회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EPC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이 탄소 중립의 달성을 위해서 정부, 민간, 사회가 함께 나아간다는 그 방향상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는 게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18년 이후에 저희 NDC의 기준점은 18년 이후에 한국 탄소 중립 정책의 가장 핵심 기제는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기업별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캡을 설정해주고 그 캡을 못 맞추면 쉽게 말해서 과태료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캡이 굉장히 느슨하게 설정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기고 기업들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하지만 앞으로 30년이 다가오면서 그 캡이 굉장히 강력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로드맵을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전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업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처음 1톤을 줄일 때는 전구로 LED를 교체하면 돼요. 근데 뒤에 1톤을 줄일 때는 생산 공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흔히 저희가 아는 수소환원 제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철강을 생산하는 그 기술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진짜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기업이 부담이 되는 구조에서 탄소 감축이 아까 방금 전 세션에서 김의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기회가 되는 구조로 전략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기후테크 분들도 많이 와주신 것 같은데 정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정말 지금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지금 2025년 이 시점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방금 사회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 전략의 한국형 탄소 크레딧 시장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민간분들이 정말 자유롭고 정말 적극적으로 탄소 크레딧을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래소도 만들고 초기에 뭔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으로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1세선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정말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저희가 만들고 또 개발해 나가서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그 계획을 한번 발표를 하고 또 좋은 장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김의원 대표님도 말씀주셨지만 뭔가 정부는 확실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돼서 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줄여주는 뭔가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어서 또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EPC라는 걸 사실 몇 년 동안 좀 이 개념이 맞냐, 이렇게 불러도 되냐, 이렇게 작동이 되려면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뭐를 논의하면 좋을까 많이 여쭤보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여기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한 3, 4년 이런 얘기를 이제 여쭤봤더니 주로 하시는 이제 의심들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직접 감축이 최우선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탄소 감축 성과를 어떻게 추정을 해? 아직 발생 안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과거 데이터잖아요. 근데 미래 거를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할까? 세 번째, 이거를 10년 후에 20년 후까지 잘 지킨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 결국 신뢰성 이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누군가가 크레딧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이 크레딧을 사서 어디다 써? 쓸 데가 있어야 사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면서도 꼭 풀고 가야 되는 질문인데 또 여기에 천착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플랜 1.5 윤세종 변호사님께 이 질문 관련해서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런 개념,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는 기후 대응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최우선으로 보는 역할을 지금 이 논의에서는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탄소 감축이라는 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결국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감축을 못했을 때의 피해보다 그 노력의 크기가 더 크냐. 사실 감축을 못했을 때 오는 피해, 그거는 공공선, 지구를 지키자는 걸 넘어서 우리 경제와 사회 근본적인 이 기틀 자체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지속 가능성과 생존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다. 이건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EPC라는 개념, 특히 이제 아직 모빌라이즈 되지 않는 민간 금융들을 어떻게든 끌어와서 아직 잠재력이 실현되지 않는 영역들의 감축을 끌어내자라는 그 접근은 굉장히 저도 동의가 많이 되고, 다만 그렇게 해서 만든 크레딧들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런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접근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시도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레슨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감축을 보면 앞 세션에서 나왔지만 의무를 져서 감축하는 사람들과 의무는 없지만 감축하는 세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개를 연계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를 지지 않은 자발적인 시장에서 이만큼을 감축한 것을 의무를 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와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면 전체적인 감축량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딧을 사온 만큼 난 더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크레딧이 생기기 전과 후가 우리는 배출량, 감축량은 똑같은 거죠. 하나 변하는 거는 이행의 가격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의무를 지던 사람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만 줄 수 있고, 감축을 더 많이 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데 대한 기여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시장과 의무 시장에 대한 격벽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특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 규제 압력을 희석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격을 낮추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무를 진 사람들은 절대량으로 자기 의무 이행을 평가받게 되지만, 의무가 없는 곳에서는 나는 원래 이만큼 배출하려고 했는데 덜 배출했어요. 난 이만큼 증가하려고 했는데 덜 증가시켰어요. 라는 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는 다 실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이 방법론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심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EPC라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감축을 더 빨리 이루어야 된다.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점에서 이 제도의 역할 그리고 영역을 만들어 나간다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왜 규제는 채찍, 인센티브는 당근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이제 주신 말씀은 채찍은 채찍대로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또 당근은 당근대로 설계를 하되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과오들을 살펴보면서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뢰성, 정보, 그다음에 크레딧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아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플로어에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김남희 팀장님 모셨습니다. 이런 주제로 또 한번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소감축인증센터 인증평가팀을 맡고 있는 김남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저희 인증센터장님 지금 김노경 센터장 일어나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에서 인증평가팀을 맡고 있는 김남희라고 하는데요.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신뢰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뭔가 배출권이나 어떤 주식을 살 때도 이 기업이 믿을 만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발행된 탄소 배출권이 신뢰도가 있는가에 따라서 이걸 취할 수도 있고 돈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시장들이 이미 없던 게 아니라 이미 그걸 많이 고민했던 베라나 GS 같은 여러 인증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CCP나 코르시아 같은 여러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잘 적용해가지고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업들과 많은 미팅을 해보면은 저희가 인증한 배출권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린워싱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린워싱이라는 게 이 인증이 잘 되었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사업
국적에서 나온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겁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업들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공격을 안 받았을 텐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린워싱이라는 어떤 리스크에 당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EPC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GS나 베라가 EPC 프로그램 인증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이런 EPC를 인증할 수 있는 프리KCR 제도를 저희가 이미 파일럿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 전통적인 자발적 탄소 시장이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좀 수집하다 보면은 저희가 함께 해결해 가면서 이 인증을 좀 더 신뢰도 있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건 이 민간 섹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정부나 그다음에 NGO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저희한테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도 좀 노력을 해서 신뢰도 있는 인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 강론적인 부분에서는 도전 과제가 많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이미 국내에서 하나둘씩 헤쳐나가 보려고 여러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팀장님 말씀 중에 코르시아라는 사례도 나왔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이런 서로 약속을 어떻게 잘 지켜갈지 이 탄탄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해외 이니셔티브들은 이 신뢰성, 수요 이슈를 어떻게 커버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승준 팀장님께 마이크 넘길게요. 저희가 두 가지 사례를 준비했는데 뭐 요즘 검색하시면 잘 나오니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네, 탄소 중립 문제는 뭐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사례는 코르시아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이고요. 이게 항공 부문은 특성상 어디에서 탄소를 배출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르시아라고 하는 이니셔티브를 형성을 해서 탄소 감축을 도모하고 있고요. 목표는 2019년 배출량 대비 85%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코르시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직접 감축은 통해서 16%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노후 항공기를 교체한다든지 노선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16%를 감축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 항공 연료를 통해서 65%를 감축하겠다는 것입니다. SAF라고 하는데요. 이 연료를 통한 탄소 감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외부 크레딧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을 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카오를 통해서 국가별로 항공사에게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항공사는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세 크레딧을 통해서 만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례는 트랙션이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트랙션은 싱가포르의 통화관리청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함으로써 트랜지션 크레딧을 통해 탄소를 감축하자라고 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것은 베라나 GS 같은 신뢰성 있는 인증 기관으로부터 방법론을 인증받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나 록펠러 파운데이션과 같은 그런 국제 재단과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석탄 발전 소유자가 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했을 때 트랜지션 크레딧을 발행을 하고 이 크레딧을 탄소세와 상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도 조금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서울대 이종섭 교수님을 찾아뵙고 우리도 어떤 산업 분야 해보면 좋을까 좀 상의를 드려봤어요. 근데 뭐 요즘 글로벌하게 이런 석탄 연료, 화석 연료를 클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산업 전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종섭 교수님께 한번 또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행위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금융 계약에 많이 반영되는 것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저는 사실은 대부분 녹색 채권 위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금년에 제가 저희 쪽 재무금융 분야에서 발표한 논문 중에 하나가 지속가능 연계 여신 시장, 지속가능 연계 채권 시장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환경 그리고 사회에 대한 KPI를 정의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재무적인 보상을 사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단순히 환경뿐만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 안전사고, 이 소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KPI가 넓어지는 그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랜드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러한 전환을 단순히 어떤 투자나 우리가 그냥 금융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혁신 금융의 아이디어로 어떻게 이끌지를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석유화학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철강에서도 뭐 친환경 수소를 이용한 제철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 뭐 AI 반도체를 간다 그러면 사실 생각지도 못했던 전력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CO2 배출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산업 전환에 대한 이 노력들을 KPI로 해서 어떻게 금융의 혜택으로 전환할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계속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CO2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리뉴어블 에너지에 대한 활용 사례로 조금 좀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적절히 해결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는 금융의 혁신성, 혁신 금융이 여기서 무언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큰 틀에서는 EPC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그들을 연결시키는가에서는 금융계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제도적 상호 보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죠? 생산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다 복지, 교육시장 이렇게 다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클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또 다른 시장과 산업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결국에는 이 이노베이티브 파이낸스 그러니까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면 또 다른 산업이 열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탄소를 줄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힌트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뭔가 친환경을 위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그것을 측정해야 되고 확인해서 검증해야 되고 그거에 준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스텝이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제 생각엔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가 가치가 있어지는 그러한 전환기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작업을 우리가 잘 해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치 있는 데이터를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친환경 ESG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당근 마켓이 생길 것이고요. 이전에는 그 데이터의 가치를 모두 공유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규제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러한 탄소 배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조성해야 되고 시장을 조성했을 때 특히나 그 확인 검증 이게 굉장히 로컬 마켓에서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했다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럽에다가 얘기했을 때에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만 보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저는 디지털 금융 쪽도 같이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개방형 공용 인프라로서 특히 따로 어떤 검증자에 대한 어떤 논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근간이 블록체인 데이터를 써서 데이터를 검증하고 저장하고 글로벌 표준에 기반해서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ESG 관련되는 공시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된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비슷한 포맷으로 자신들의 ESG에 대한 활동 사항들을 보고할 것이고요. 요즘에는 또 웹3 AI 에이전트 플로우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챗GPT에다가 보고서를 넣어주게 되면요. 사실 베라나 골드 스탠다드가 인정해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자동 처리를 해줍니다. 첫 인풋 자체가 굉장히 표준화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비용 효율적으로 데이터화해주고 그 데이터는 이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그 베라나 골드 스탠다드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가치를 갖게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치를 가진 것들이 어떻게 서로 교환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투자 개념으로 이어지면 결국 전 돌아오는 첫 단이 EPC 컨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PC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나 경제학적으로 매력적인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려다 보면 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데이터 대한민국, 특히나 친환경 데이터 대한민국을 가치 창출을 일으키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공정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하고 검증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지 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한 5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 큰 담론 안에서 관련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생태계를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좀 공개된 논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좀 짧은 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 또 다른 시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10월, 11월에도 유산 이런 그 논의들이 이어질 거라서 그때 또 좀 이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가 지금 했던 얘기들을 조금 보면은 그냥 환경 보호하자. 저희가 이제 타이틀은 Environmental Protection Credit인데 그냥 탄소 중립하자, 환경 보호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잘 움직여서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얘기하는 성장과도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시간이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의견 있으시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앞 세션에서 하셨던 패널 분들 중에 의견 덧붙여 주셔도 좋고요. 조금 공백이 생기니까 그 플로어 오대균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또 저희한테 여러모로 또 자문 의견 주시고 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께 같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대균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거의 모든 답들은 다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물론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기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다. 돈도 있다. 그런데 돌지 않는다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왜 안 도느냐는 거죠. 정착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상품을 만들어내는 경제 과정에는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불확실성을 금융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크레딧 세관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미 국제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는지는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입도선매합니다. 네, 입도선매하는 거예요. 크레딧 다 입도선매, 예전부터 탄소 크레딧 다 입도선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 없다. 그럼 왜 안 팔리느냐? 왜 안 돌아가느냐? 사서 마지막 쓸 용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레딧은 사서 그냥 캔슬하는 겁니다. 산 사람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용자는 자기가 그걸 사야 할 의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그런 이유로 사지 않은 사람은 기부금을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살 일이 없는 거죠. 금융 부분이 그걸 샀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으면 사죠. 근데 금융이 샀을 때 더 비싼 가격으로 팔 방법이 없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그 윤 변호사님께서 의무시장에서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크레딧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부금을 낼 사람들한테만 팔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이 어떤 매개체로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규제시장과 어떻게 링크를 해서 규제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 받아주게 할 것이냐와 개인적 의무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살 이유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가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끝단만 해결되면 이미 금융은 그걸 할 능력과 역할과 역사적으로 금융이 하는 방법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Environmental Protection 크레딧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카본 크레딧 말씀만 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플라스틱 크레딧이 이미 얘기가 돼서 발급하는 것 하고 있고요. 생물 다양성 보존 크레딧도 얘기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EPC를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의 인바이러먼탈 프로텍션만 하는 것에 관한 그 표현을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카본 크레딧, 또 플라스틱 크레딧 이렇게 세부적으로 갈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카본 크레딧을 발급할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유엔이 정한 17가지 지속가능성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다 사회적 가치잖아요. 그런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지 않으면 크레딧을 주지 않도록 계획됐던 프로젝트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논의는 그런 행동에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더해서 발급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해서 크레딧을 만들었을 때 무엇이 되며, 지금은 빼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 크레딧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더해서 크레딧을 발급하는 방법이 존재하느냐, 이건 아직 논의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가치를 더해서 크레딧을 만들었을 때 그걸 누가 살 거냐는 거죠. 누가 살 거냐. 그러면 비용이 증가하게, 가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살 일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그것을 사서, 그냥 사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그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카본 크레딧을 1톤씩 사서 그냥 갖다가 없애버리는 행동을 다 하시면, 지금 국가 목표에 3,750만 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3,750만 명의 국민이 1톤씩 사서 그냥 다시 되팔 생각하지 말고, 되팔면 카본 크레딧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카본 크레딧은 캔슬돼서 세상에 사라져야 가치가 구현되는 것이거든요. 되팔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기여한 게 아니거든요. 최종적으로 그걸 없애버린 사람이 기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를 만들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크레딧도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카본 크레딧은 유일하게 배출권 시장에서 의무 할당을 받은 사람이 사주니까 버티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DAC를 지원하는 것처럼 그냥 사주고 우리는 이런 형태로 사회에, 지구에 기여하는 회사입니다라고 홍보성, 광고성,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내는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다 광고비나 홍보비처럼 생각하고 사주는 겁니다. 결국 약간 홍보와 기부를 합쳐서 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홍보를 기부로 좀 돌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 부분의 마지막 끝단의 수요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크레딧도 가지 않는다. 크레딧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이미 논의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잘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 EPC가 잘 되어 가는데 좀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의 전신인 소백, 소백 첫 해 시절부터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웬만한 세션들에도 이렇게 들락날락 했는데, 지금까지 해본 세션 중에 가장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만큼 진정성이 느껴진 세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플로어에서 또 의견들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시간상 이미 지옥철을 타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참여와 만족도, 저희 이제 만족도 조사 이거 QR이 뜰 텐데요. 세션 참여 만족도 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제 나가시면서 선물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아까 오대경 교수님 우리가 1톤씩만 사면 이런 가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수익의 10%가 이제 숲 조성 활동에 사용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하는데 그거를 그냥 선한 의지로만 하지 말고 선한 의지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돈을 혁신적으로 쓰는 방법으로서 EPC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10월, 11월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또 글로벌 포럼 등에서 얘기를 할 텐데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